에일린 캐논 연방 판사, 연방지법 판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연방지법 판사가 지금 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스페셜 마스터를 지명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하라고 판결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아주 반발하는 강한 반발 메시지들도 또 좌익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우파들은 어떤 식으로 이 판사의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좌익 언론들은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한편 FBI가 수색하던 중 핵 정보가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마러라고 저택과 개인 클럽을 수색하던 FBI 요원들이 핵 능력 등 외국 정부의 군사 방어를 기술한 문건을 발견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핵 능력 등 외국 정부의 군사 방어 기술을 기술한 문건. 외국 정부의 군사 방어 기술을 기술한 문건. 예. 여기에 핵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코드를 넣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무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미국 핵 시스템 이런 그 정보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국 정부의 군사 관련 방어 기술을 어떻게, 그것도 공격 기술도 아니고 군사 방어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술하는 내용에 핵도 들어가 있다. 왜 핵 공격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각 정부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냥 단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정부가 지금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뭐 매뉴얼이 이렇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문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핵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FBI가 찾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풀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대더라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 주었는데 다른 좌파 언론들은 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말하라고 해서 핵정보 담긴 비밀 문서가 나왔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측이 법원에 요구한 스페셜 마스터, 즉 제3자 감독관이 FBI가 압수해간 문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이 캐논 판사의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네, 판결이 나온 건 5일날 나왔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6일날 그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6일 저녁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 해가지고 다른 좌파 언론들이 야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 나왔다. 핵 문건 찾았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캐논 판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법무부 반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 쪽에서 내세웠던 건 뭐였냐면 필터 팀을 가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져간 문건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 필터 팀이 움직여가지고 이 문건은 제대로 된 기밀 서류다. 이 문건은 트럼프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팀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차피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별도의 스페셜 마스터 필요 없다라고 이제 판사한테 청원을 했던 거였습니다. 판사는 그거를 이제 거부했고요.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었는데 트럼프의 전 법무장관이면서 반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한 듯이 보이는 윌리엄 바. 이 윌리엄 바가 어제 팍스뉴스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캐논 판사의 판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그러면은 항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릭 갈랜드가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아직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을 끄는 것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 그것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느냐? 초점이 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중간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싸움이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선거 일정이 수사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법무부는 수사의 시간 싸움을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소하면은 시간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어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사에게 반대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돼버렸으니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스페셜 마스터를 그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통이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법무부 측에서도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양쪽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스페셜 마스터로 세워야 할 텐데 그런 인물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 적어도 윌리엄 바는 아닌 것 같다. 빌 바. 이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는 지금 뭐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예, 뭐죠? 그 항소를 해도 문제고 항소를 안 하자니 스페셜 마스터를 선정하자니 그것도 문제고 시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연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기밀 기록의 불법 보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국립문서보관소는 마로라거에서 회수된 초기에 15개 상자에서 총 700페이지가 넘는 기밀로 표시된 100개의 문서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했던 거죠. 몇 달 전에. 트럼프의 국방정보 취급에 대한 범죄 수사의 일환이라고 FBI 쪽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마로라고에서 가져간 요번에 8월 초에 가져간 문서가 11,000개, 1,800개의 다른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기밀로 표시되어져 있는 문서는 100건도 안 되는데 예, 뭐 90몇 건인가 80몇 건인가 밖에 안 되는데 0.9%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기밀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문건도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기밀 해제한 물건들이다라고 트럼프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으로 드러날 주장을 해가지고 트럼프 측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건 나중에 2024년 대통령 선거 나올 때까지 꼬리가 붙어가지고 다닐 텐데 트럼프 측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일 때 기밀 해지에 명령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진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제 FBI 측에서 그걸 밝혀내야 될 텐데 그게 거짓일 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트럼프는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라도. 그런데 그거 저희는 이제 거짓말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기밀 해지된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덫을 놓은 걸 수도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들 한번 걸려봐라. 이거 이미 기밀 다 해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되는 건데 근데 니들이 한번 똥줄이 타면 한번 와가지고 가져가 봐라. 그럼 너희는 이제 된통 당할 거다. 이렇게 예,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캐논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장에 적용되지 않은 의복, 의료 기록, 그리고 세금 기록 및 변호사 의뢰인 특권 문서가 500페이지나 들어가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옷은 왜 가져갑니까? 옷은. 그리고 히파라는 법이 있는데 개인 의료 기록은 왜 가져갑니까? 그거 절대 공개할 수도 없거니와 외부에 유출해서도 안 되고 제3자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의료 기록들은. 이런 걸 왜 가져가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이나 MSNBC 같은 좌익 언론들은 캐논 판사의 판결을 맹비난하고 나왔습니다. MSNBC의 The Read Out이라는 그 리드가 조이 리드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쇼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이 리드가 하는 말인데 월요일 판사 결정이 잘못됐고 부패했다. 이제 부패한 판사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부패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없죠. 근데 그냥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부패한 판사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뉴욕타임즈의 시니어 정치 특파원 기자
정치 기자인데 매기 하버먼이라는 기자는 CNN을 통해서 이번 결정이 놀랍다. 판사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받을 것보다 트럼프에게 더 많은 존경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예. 이 다른 사람보다 트럼프를 더 존중한다, 판사가.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결정이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녀는 어떻게 양측이 스페셜 마스터가 될 인물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에 대한 보완 허가를 가지고 있는가? 터무니없는 결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셜 마스터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결국 법무부 쪽이나 트럼프 쪽 양쪽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스페셜 마스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선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가 시간이 다 들어가는 작업이고 결국은 스페셜 마스터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쯤이 되면 이미 중간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무부가 트럼프를 수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함부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하여간 저스트 뉴스를 비롯한 우익 매체들은 FBI의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였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케빈 브룩 전 FBI 정보부 부국장이 저스트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것이 더 많이 밝혀질수록 그것은 일종의 엉성한 정부의 과잉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우리에겐 느슨한 것 그 이상이다. 요번에 FBI가 말하라고 가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은 정말 엉터리 압수수색이다. 내가 예전에 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런 엉터리 압수수색은 못 봤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한 거죠. 저스트 뉴스는 FBI 수사 매뉴얼을 언급하고 나왔는데 수사 매뉴얼에 보면은 FBI 요원들이 특히 특권과 수정헌법 1조가 중심이 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처럼 민감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간섭이 적은 least intrusive라고 써 있는데요. least intrusive. 가장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가장 간섭이 적은 증거 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차별 압수수색, 뭐 수색영장에 있지도 않은 옷, 여권, 뭐 이런 것들까지 그냥 전부 다 싸그리 가져가는 이런 무식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사 방식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캐논 판사의 판결문에는 그녀가 본 정부 문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수사가 국가기록원이 현직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FBI의 문제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직 대통령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의 요청에 따라서 FBI가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판사의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판사가 이 판결문에 이 말을 집어넣은 게 판사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이미 정부 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국가기록원이 바이든한테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데 바이든이 그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FBI 압수수색까지 연결된 것이다라는 정황들이 다 정부 문서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판결문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요청을 해서 FBI가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수사하고 하는 거하고는 얘기 질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수사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그것이 무혐의라든가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시킨 정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꼭 정황이 있어야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재명을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은 다른 겁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바이든이 트럼프 조사해라 수사해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나간다. 발표할 시점이 문제지 난 나가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대통령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잠정적인 후보자인 상황인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런 사람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FBI의 수사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숙청.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급진 좌파 정치인들은 단호하게 정치적인 숙청을 단행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매우 비민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오스틴 스캇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은 그들이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모두를 그들은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내용을 트럼프는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비난하는 그 내용을 민주당원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했다라는 것이죠. 판사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면 그거는 바이든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다. 그게 요점이다. 라고 지금 스캇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케빈 브록 전 FBI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FBI 수사 시작을 촉구한 바이든의 역할은 바이든의 역할을 판사가 인정한 것을 놓고 이제 그것은 이러한 모든 행동 뒤에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지 않다는 누군가의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트럼프 진영을 향해서 하는 모든 공격들 혹은 민주당 쪽의 공격 혹은 연방정부의 트럼프 수사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야 이거 정적에 대한 공격, 정치적인 공격이구나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바이든이 시켰다. 그거를 지금 연방 판사가 인정을 한 거고요. 판결문에. 스페셜 메스터 임명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은 한 달 전에 이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확 어째 이런 일이 트럼프 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트럼프 완승으로 확 뒤집혀져 버렸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이든이 수사하라고 해서 FBI가 압수수색까지 오게 된 이러한 정황들. 이렇게 열심히 검정색으로 다 가려놓았지만 사실은 바이든의 작품이었다.